떡자루와 돈자루. 글 이붕. 그림 김현. 옛날보다 더 오랜 옛날, 돈 많은 부자가 살았어. 그 구두쇠였던 부자는 돈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 입만 열면 돈, 돈, 눈만 뜨면 돈자루, 내 돈자루.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꼭 돈자루를 베고 잤단다. 자나 깨나 돈밖에 몰랐지. 부자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야단이었어. 글쎄 머슴이 먹는 밥도 아까워서 밥 대신 떡을 주었지 뭐야. 떡이 밥보다 더 맛있다고? 떡도 떡 나름이지. 고소한 콩고물을 묻힌 쫀득쫀득한 인절미라면 또 몰라. 모른 꿀물이 잘잘 흐르는 꿀떡도 아니었어. 먹다 남은 강냉이 가루로 만든 떡이었거든. 그것을 많이나 주었겠어? 한 끼에 하나씩 하루에 딱 3개만 주는 거야.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대. 에이구 배고파. 하늘이 돈다 돌어. 뭐 돈? 방금 돈이라고 말했더냐? 돈이 어디 있는지 냉큼 말해라. 부자는 정말인지 돈밖에 몰랐어. 머슴이 줄임배를 움켜쥐며 휘청휘청거려도 부자의 귀에는 돈이라는 말만 들렸다니까. 어허, 이게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엽전처럼 생긴 사금파리도 굴러가며 주워들고 요리조리 살폈지. 들리는 것 돈, 또 돈, 보이는 것도 돈, 모두 돈으로만 생각했어. 반면에 머슴은 늘 배가 고팠지. 하루 세끼를 강냉이 떡으로 때웠으니 그럴 수밖에. 김서방네 마누라가 떡떡거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구만. 떡이라고요? 머슴은 자다가도 떡이란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여서 떡떡을 바람이 말을 새똥 굴러가는 소리에도 떡인 줄 알고 이리저리 살폈지. 들리는 것도 떡, 보이는 것도 떡, 모두 떡으로 생각되었어. 부자가 돈을 모으는 것처럼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 떡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볕에 잘 말려 자루에 넣어두었어. 그러고는 눈만 뜨면 떡 자루를 들여다보았지. 누가 훔쳐갈까봐 잘 때도 끼고 잤어. 돈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것을 보면 부자의 표정이나 떡 부스러기 하나둘 많아질 때의 머슴 표정이 똑같았다니까. 부자는 떡 부스러기를 모으는 머슴을 보고 명석이 들썩거릴 만큼 비웃었어. 허허허, 그깟 떡 부스러기 모아서 뭐에 쓰겠다고? 하지만 머슴은 행여 빼앗길세라 떡 자루를 뒤로 감추었단다. 자루를 가득 채운들 한 푼 어치나 되겠느냐?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져간다. 부자는 머슴이 한심스러운 듯 비아냥거렸어.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무슨 소리로 구박을 해도 계속해서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느새 머슴의 떡 부스러기도 한 자루 가득 되었단다. 그해 여름은 비가 아주 많이 왔어. 몇 날 며칠을 계속 비가 내렸지.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도 아니고 살포시 내리는 색시비도 아니었어. 장대처럼 굵고 거센 장대비가 쫙쫙 내렸단다. 처음에는 해마다 이맘때만 내리는 비련히 생각했었지. 그런데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니었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뻥 뚫렸나 보구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 비는 한 달하고도 이래가 지나도록 계속 퍼부었어.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길과 집까지 잠기기 시작했지.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꼭대기로 피난을 가기로 했어.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귀한 것을 짊어지고 산꼭대기를 향해 걸어갔단다.
부자와 머슴도 사람들을 따라 산꼭대기로 피난을 갔어. 당연히 부자는 돈자루를, 머슴은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겠지.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떡 부스러기를 저리 끙끙대며 가져가다니. 쯧쯧. 부자는 머슴을 보고 허를 쳤어.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지.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부자는 나무 밑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 자리를 잡았어. 돈자루를 꼭 껴안고 말이야. 머슴도 부자 뒷줄에 꼭 떡자루를 끼고 앉았지.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야. 사흘 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 이제 당장 먹을 게 급해졌지. 그런데 머슴은 아무 걱정이 없었단다. 가지고 온 떡자루에서 토덕 부스러기를 한 줌씩 한 줌씩 꺼내 먹었거든. 머슴이 맛있게 떡 부스러기를 먹자 부자는 점점 더 배가 고파져서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 떡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잖아. 꼬르륵 부자의 뱃속에서는 계속 요란하게 소리가 났어. 아이고 배고파 눈앞이 빙빙 도는구나. 떡 부스러기 나도 조금만 달라고 할까? 아니지 양반 체면에 그럴 수 없지. 먹고 말고 부자는 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닷새가 지나도 비가 그칠 생각을 않는 거야. 머슴이 떡자루에서 떡 부스러기를 꺼내 먹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이보게 우리도 좀 줄 수 있겠냐? 그럼요. 하지만 많이는 못 주니 그리들 하세요. 이 비가 언제 그칠 줄 모르니 머슴은 제법 인심을 쓰면 한 줌씩 나누어 주었어. 떡 부스러기가 이렇게 맛있었나? 꿀맛이야 꿀맛. 사람들은 막자지껄 하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었지. 워낙 잘 말려서 그런지 뱃속에 들어가니 통통 불어서 속이 아주 든든하구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마치 부자를 약올리는 듯했어. 자네 주인은 배도 안 고픈가? 돈자루만 들여다 봐도 배가 부를 텐데 여보. 하긴 그렇겠군. 허허. 머슴이랑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두고 속삭속삭 입방아까지 찢었어. 떡자루를 꼭 끼고 자기나. 맞아 이럴 때는 돈자루 도둑은 없어도 떡자루 도둑은 있기 마련이라네. 사람들은 부자의 돈자루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이지. 머슴이 떡 부스러기를 자루에서 꺼내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 행여 주인이라고 조금 줄까 싶었던 거지. 그러나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자기 입속에 쏙 집어넣지 뭐야. 부자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지 결국 웃음을 해실해실 흘리며 머슴에게 말했단다. 나도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만 머슴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 양반 날이 돼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 이런 것 천원 것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는 혼자만 냠냠 먹는 거야.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말고 조금만 다오. 양반이 나간다고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머슴은 들은 채도 안 했어. 내 돈 5푼을 주마. 떡 부스러기 한 줌에 5푼이나 준다는데도 머슴은 끄떡도 않는 거야.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로구나. 옛다 한냥이다.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안지 뭐야. 떡 부스러기 한 줌에 돈이 한냥이면 어디 적은 돈이더냐. 한냥 가치도 없느니 이런 것을 뭐하러 잡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요량을 줄 테니 한 줌만 다오. 머슴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좋다 50냥을 주마. 논 한마지기 값이란다. 백냥 천냥. 천냥을 준대도 싫다는 데는 방법이 없었지. 부자는 하루를 더 쫄쫄 굶었어. 다음날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배가 뒤틀리고 하늘이 노래지더니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머슴은 입맛까지 쩝쩝 다시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왔지. 부자는 돈자루를 들고 피척피척하며 머슴에게 다가갔어. 그러고는 돈자루를 머슴에게 턱 안겨주며 사정했지. 이보게 이 돈자루를 몽땅 줄 테니 제발 떡 부스러기 한 줌만 주게. 그제야 머슴은 먹이긴 채 하며 떡 부스러기를 한 줌 짊어주었어.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부자는 허겁지겁 떡 부스러기로 주림배를 채웠지. 그런데 잠시 후 얄밉게도 비는 뚝 그쳤고 물도 빠지기 시작했단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내려갔어. 물론 머슴은 돈자루를 짊어지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려갔지.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한 푼어치도 안 낸다며 우습게 여겼던 떡 부스러기 한 줌과 바꿨으니 말이야. 그 후로 부자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들다고 해요.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고 흔한 것일지라도 정작 꼭 쓸 때가 있어 찾으면 드물고 귀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개미 금탄 모으듯. 재물 같은 것을 조금씩 모으지만 나중에는 모여서 많이 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과 같은 뜻의 속담이지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와 말은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한 말은 한 대의 10배가 되지요. 이 속담은 한 대 주고 그 대가로 10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조그만 것을 주고 그 갚음으로 몇 배나 되는 것을 받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에요. 시장의 반찬.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듯이 궁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못되고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지요.